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면서 총공세를 예고한 반면에 이란은 이스라엘 중심지와 미국의 군사 외교 시설 등을 겨냥해서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매체의 주장입니다만 이겁니다. 집속탄이라는 겁니다. 저렇게 공중에서 터지면서 여러 파편으로 흩어져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게 강철비처럼 여러 인명을 살상할 수도 있고 또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는 이른바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그런 무기입니다. 집속탄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측은 이란이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중부를 덮쳤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 교수님, 이란의 반격은 결국 이런 무기를 쓰는 건데 이게 뭐 유엔이나 이런 등등에서 사용을 못하게 막아놓은 무기라면서요? 그렇죠. 이 전쟁이라 하더라도 마구잡이로 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국제법적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기 전에는 선전포고를 해야 된다. 이게 개전 전에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해야 된다는 구분성이라는 게 있고 비례성이라는 또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의 어떤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수준만 군사력을 써야 된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원칙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부터도 걸프국을 상대로 해서 민간인 피해를 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이란이 이제 그거를 넘어서서 단순하게 민간인과 전투원 구분에 뭐 이렇게 의식을 별로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민간인의 대량 피해까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집속탄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지금의 전황이 국제법이라든가 전쟁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을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이 이제 현재 신냉전 구도 속에서 안타깝게도 불거지고 있는 규칙 무너지는 거거든요. 집속탄 같은 게 저게 이제 이란의 비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호람샤르 4에서 이제 그게 이제 핵무기를 만들었으면 거기를 핵탄두로 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다탄두용으로 쓸 수도 있고 집속탄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한 80개 정도의 이제 자탄으로 해서 축구장 한 3개 정도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안타깝게 전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성모 센터님. 근데 사실 이게 여러 나라들이 이 무기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협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도 이란도 이 협약 대상국에선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기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과거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이런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것이 어떤 단순히 누군가를 제거하고 지도자를 제거하고 이 이란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실시가 됐다라고 미국은 주장하지만 이란 입장에서는 그건 거짓말이다. 결국은 중동 전체를 이란을 포함한 중동 전체를 미국의 손아귀에 넣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전력에서는 뭐 핵무기도 없고 뒤진다면 이런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전쟁에서는 어떻게든 승리를 해야 하는 그런 당면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 최고 지도자를 제거를 하고 후속 조치로서 이란의 군사력을 지상, 지하, 공중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에게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주변 아랍 국가들을 타격을 하죠. 그런데 군사기지만 타격을 하는 게 아니고 호텔이라든지 민간시설을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국제법적으로 다시 말하면 특수무기 금지 조약이거든요. 특수무기 금지 조약에서 비인도적인 살상무기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어린이 여성들까지 다 살해하고 인질로 데려가고 이미 뭐 인도주의라는 건 아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많은 전쟁을 겪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란은 그런 식으로 민간인을 타격하면서 그런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바로 미국이야, 이스라엘이야, 우리는 피해자야. 그런 이 전쟁을 빨리 끝내도록 미국을 계속 압박하고 좀 여론을 나쁘게 만들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방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번 전쟁에 왜 중국과 러시아는 조용하지? 뭐 돕겠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뭐 무기를 제공한다는 이런 말이 없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냥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이런 정도의 발언만 나왔는데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중동에 배치된 미군 자산 위치를 이란에 러시아가 제공했다. 그래서 우리 건물, 우리 시설물이나 인명피해가 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러시아가 정말 이번 전쟁의 뒤에서 뭔가 조치를 하고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그 이란의 관계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해당 해역,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연합작전, 연합훈련까지 계속 해오던 국가였고, 그리고 더군다나 러시아 입장에선 이란이 러시아의 영향권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란이 가장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러시아가 방기를 한다. 그냥 발을 빼버린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러시아의 세력권이 사실은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우면 그 세력권이 더 공고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이걸로 그냥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수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 전략적 포석인 것도 있죠. 왜냐하면 저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좀 소진을 시키면 그 군사력이 소진돼서 물리적 파워가 약화되면 결국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레버리지도 약화되거든요. 지원이 약해질 걸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러우 전쟁의 판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노린 포석이라는 것을 고려한다고 하면 저 정도 정보 제공은 분명히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국제 정세 자기 나라에 유리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걸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인명이 너무 사상이 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아무리 잔인해도 말이죠. 현재 이스라엘군이 이란에 광역 공습을 개시한 가운데 미군은 잠시 뒤 최대 규모의 폭격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의 동시다발적인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문예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공에 희뿌연 연기가 떠다니고 승객들이 어디론가 대피합니다. 현지 시각 오늘 오전 두바이 공항 상공에 이란의 발사체 잔해가 떨어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요격된 잔해 일부가 공항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하루 전 일부 운항이 재개된 두바이 공항을 노린 걸로 보입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두바이로 향하던 비행기들이 인근을 선회해야 했습니다. 검은 밤하늘에서 굉음이 이어집니다. 일순간 무언가 고층 호텔 건물로 내리꽂히더니 붉은 섬광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호텔은 삽시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란이 바레인 수도 마나마 일대 민간구역에 자폭 드론 7대를 날렸습니다. 호텔 한 곳과 주거용 건물 2곳이 공격받았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불길은 같은 날 이라크에서도 치솟았습니다. 캄캄한 마을 한복판이 순간 나처럼 밝아지더니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솟구칩니다. 일대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됩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선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호텔과 미국계 에너지 기업이 운영하는 유전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 사령관은 이란이 중동 전역에서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란이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폭탄 수십 개가 비처럼 쏟아지는 대량 살상 무기로 민간인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최재원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하늘, 마치 유성우가 내리듯 붉은 점들이 떨어집니다. 모래알이 흩뿌려지는 것처럼 바닥으로 떨어지는 빛들도 보입니다. 이스라엘 매체가 이란군에서 쏜 집속탄이라며 공개한 영상과 사진입니다. 지난 3일 이스라엘 중부 지역을 덮쳐 1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집속탄에 맞아 화염에 휩싸인 신의 모습이라며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사일에 실려 발사되는 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안에 수백 개의 작은 폭탄들이 들어 있습니다. 분리된 폭탄들이 광범위한 범위에 떨어져 피해를 더욱 키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포탄은 떨어진 뒤에도 불발된 상태로 남아 있어 언제든지 다시 터질 수 있는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살상력 탓에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립니다. 이스라엘군은 여러 곳에서 집속탄이 사용됐다며 민간인을 겨냥한 건 명확한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주장대로 이란이 실제 집속탄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채택된 집속탄 금지 협약엔 세계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은 빠져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